일부는 시간 관계상 뭐 좀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보는데요. 이제 반값 등록금 문제 같은 경우에 박근혜 후보가 이제 8월 20일 후보로 선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 기억에 9월 초로 기억하는데 이명박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이제 후보가 되고 나서. 그때 제가 이제 수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 브리핑을 찾아보십시오. 그때 무슨 말씀을 했냐면 그때 태풍이 이제 지나가서 피해가 있었고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 만나서 민생을 강조하면서 태풍 피해 대책 좀 제대로 해달라. 둘째, 대학생들을 현장에서 많이 만나보니 진짜 이 등록금 문제로 알바 뛰고 너무 힘들다. 그래서 이 대학생들의 부담을 어떻게든 좀 덜어주라. 정부가 좀 특단의 대책을 좀 마련해라 관심을 갖고 그 제 브리핑 내용 자세히 있어요. 세 번째, 이 여성의 잠재력이 보육 때문에 이 다 사장되는 이 안타까운 현실. 이거를 어떻게든 해결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된 무상부용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정부가 이번 예산에 꼭 좀 반영해달라. 그런 주문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반값 등록금 관련해서 본인이 아까 설명했지만 본인은 계속 그 의지를 갖고 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본인이 뭐 여당 소속이지만 당신은 당직자도 아니고 그냥 의원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의 그 의지와는 좀 다르죠. 그러니까 본인은 애명글면 그거를 하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 그 다음에 과기부 폐지, 해수 폐지 얘기하시는데요. 그 박근혜 후보 아까 지적을 잘 하시대요. 문재인 캠프에 계셨던 많은 의원들, 여야 의원들이 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동의한 거 아니겠습니까? 새 정부가 출범을 하니 새 정부가 인수위를 거쳐서 정부조직을 이렇게 바꾸겠다고 해서 이제 그 새 정부를 그 당시는 밀어준 거죠. 스타트를 하니까. 그걸 가지고 하나하나 시비를 거는 건 좀 적절하지 못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원전 같은 경우 고리 1호기 같은 경우 수명이 다 했는데 연장된 건 2007년 노무현 정부 때입니다. 2007년 2월인데 찾아보시고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고 나서 쓸 수 있는 건 한 번 더 해보자, 검토를 해보자 라는 게 그러니까 지금 수명 딱 지났다고 문 닫지 말고 한번 테스트를 하고 좀 더 생각해 보자는 것도 상당히 저는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다 국민들이 판단하시겠죠. 그리고 저는 뭐 이쪽에 전문가는 아닌데요. 아까 문재인 후보께서 수치를 좀 잘못 제시하는 바람에 좀 혼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암의 경우에 지금 4조 8천억 원이 드는데 이 건보고로 포함되는 게 3조 5천억입니다. 그러니까 한 1조 3천억 원 이제 소위 말해서 비급여에서 추가되는 문제인데 이거 1조 5천억 이러고 하니까 본인이 생각하신 숫자하고 좀 다르고 뭐 이러면서 조금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문제들은 좀 잠깐만요. 전문가들께서 잘 저기를 하시겠죠. 네. 박근혜 후보께서 이제 말씀하신 그 진료비 그 예산 추정은 사실상 만약에 이 간병비라든지 병실료라든지 선택진료비 이런 것을 다 보험 급여로 하게 된다면은 실상 암 환자 치료비만으로도 그 사실상 부족한 그런 정도의 규모거든요. 그래서 예산 책정이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이제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한 거고요. 그리고 반값 등록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그동안 제가 18대 의원을 할 때 계속적으로 반값 등록금을 하자는 법안을 저희들이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후보께서 이 반값 등록금에 대해서 만약에 진정성을 가지고 계셨다면 민주당 의원들이 대부분 찬성을 했고요. 그리고 박근혜 후보와 이른바 친박계 의원들께서 거기에 찬성만 해주셨다면 이미 이명박 정부 하에서도 그 법이 통과가 됐을 거다. 이런 점을 지적을 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후보의 반값 등록금 문제에 대해서 좀 그 실현 의지가 조금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점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잠시 제가 좀 더 얘기하고 가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도 노력을 했다고 봅니다. 저도 뭐 그 신문기자 있을 때 다뤄봤지만 그래서 등록금을 20% 정도 완화된 거 아니겠습니까? 한꺼번에 절반으로 확 가기가 부담스러웠겠죠. 그때 여당들이 굉장히 노력을 했다고 저는 평가를 하고요. 오늘 뭐 지금 막 경찰이 발표했지만 문재인 후보가 이제 국정원 여직원 이제 김모 씨 사건과 관련해서 왜 수사 중인데 얘기를 하시느냐, 관여하려는 거 아니냐 이랬어요. 근데 이제 박근혜 후보는 지금 사실은 이 절차적 문제를 지적을 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장주의, 증거주의 뭐 이제 얘기를 했는데 아니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하려 해도 민주당이
제시하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영장에 혐의를 적시하지 못해서 그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를 못 받았잖아요. 그리고 민주당 분들과 선관위 직원들이 일단 들어갔지 않습니까? 들어가서 다 확인하고 선관위에서 혐의점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문재인 후보가 이렇게 답변을 했으면 참 좋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이니까 한번 지켜보시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리 당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몰려가가지고 그 뭐 문 앞에서 진을 치고 가족들도 못 만나게 하고 뭐 물 마시는데도 뭐 그 사람들이 통과시켜줘야 물 전달하고 이런 과정은 그 여성한테는 얼마나 놀라게 했을까. 참 그러면은 저로서도 좀 드릴 말씀이 없네요. 아, 인권 변호사로서 아무리 피의자라도 수사를 받는다고 해도 수사 중에도 인권은 지켜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에 대해서는 어떤 언급을 안 하시고 네. 오늘 경찰이 일단 결과를 발표했잖아요. 뭐 더 들어봐야 되겠지만 그 악성 댓글은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왜 그랬겠습니까? 그 국정원 여직원이 본인이 갖고 있던 컴퓨터를 자발적으로 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왜 이렇게 빨리 나왔겠습니까? 만약에 삭제를 했다면 시간이 일주일 이상 걸린다는 거 아닙니까? 복원하는데 이렇게 빨리 나온 건 건드리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만약에 이제 내일 경찰이 좀 더 자세히 발표를 하고 하면 문재인 후보 오늘 토론회가 머쓱하게 됐을 겁니다. 내일 민주당 문재인 후보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내놓으셔야 되겠죠. 이거는 여론조사 공표 전에 민주당께서 민주당 사람들이 어떤 증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일단 소동을 벌인 겁니다.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그건 왜 그랬을까요? 표심에 영향을 주려고 여론조사 공표 마지막 앞두고 영향을 주려고 선거 공작을 했다는 지적이 그래서 나오는 거죠. 네. 그는 조금 지나친 말씀이 아닌가 싶고요. 오늘 전반적으로 토론을 지켜보신 국민들께서 문재인 후보께서 그야말로 젠틀 제인이라는 그런 별명에 걸맞게 정말로 신사적인 그런 토론을 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실제로 문재인 후보께서 전반적으로 정책에 관해서 긍정적인 그런 부분에 관해서만 계속 말씀을 하셨고요. 오히려 네거티브를 하신 것은 박 후보님이 아니신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종교적 문제라든지 또 이제 국정원 이 뭐 인권 문제, 과거에 변론했던 사건 문제를 끄집어내면서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 후보님을 공격을 하셨는데요. 사실상 국민들에게 대통령 후보로서 이런 정책을 보여주려는 그런 토론에서 이런 네거티브를 먼저 하신 것은 박 후보님이 아니신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국정원 여직원 문제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아직 수사가 종결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 경찰에서 이제 1차적인 그런 이제 잠정적인 결론만 보도가 된 것이고요. 아직 검찰 조사와 또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사건에서 이 국정원 직원이 핸드폰을 제시를 하지를 않았고요. 그 부분은 지금 이제 조사 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요즘 SNS 시대에 컴퓨터보다 핸드폰, 휴대폰을 활용하는 그런 지금 젊은이들이 훨씬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은 반쪽 그런 조사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네, 잠깐 그 부분에서요. 네. 그 과정에서 그 그렇죠. 우리 전현희 우리 대변인 지금 정무특보죠, 참. 전현희 특보 그 뒤에서 차 이렇게 딱 박아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주소 알아낸 부분 있잖아요. 같은 여성 입장에서 그건 좀 깜짝 놀랄 수 있는 일이고 좀 그렇지 않습니까? 과정에서 무리가 있었다면 과정에서 얘기하는 그런 겁니다. 부분에 있어서는 그 저도 선거법 위반 유감이다. 여부는 말씀하신 네, 그런 대로 말- 경찰에 네. 그거는 저 네. 대법원에 판결을 네. 받으면 되는데 그런 차 이렇게 하고 해서 그러니까 과정에 네, 그런 좀- 무리가 있다는 네. 부분은 그 부분은 저도 유감이라고 생각을 그렇죠. 하는데요. 그 부분은 좀- 이 부분을 그러니까 근데 전반적으로 핵심은 이 국정원 직원의 불법 선거 개입 문제가 핵심이었고요. 그리고 또 집에서 나오지 않은 것은 이거는 이제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게 감금이냐 잠금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잠금으로 보는 그런 시각도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불법적인 선거 개입을 만약에 했다면은 피의자의 신분도 해당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선관위와 경찰이 갔을 때 스스로 안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나오지 않은 거고요. 그래서 과거에 그 새누리당의 모 최고위원님께서 호텔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나오지 않았을 때 그때 그 어느 누구도 감금이라고는 얘기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이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고 난 이후에 또 판단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요.